원래 나왔던 눈물의 90%가 줄기 때문에 많이 자는 것이 맑은 눈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김하영님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 싶을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14년차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눈이 반짝반짝 맑고 예쁘게 보이는 그 비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SNL의 막눈광 캐릭터의 김아영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맑은 눈을 갖게 되셨는지 제가 눈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이 반짝거리는 건 좀 타고난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은요, 다 반짝거리고 예쁜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탁해집니다. 어떤 분은 관리를 해서 맑은 눈을 잘 유지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흰 눈동자도 탁해지고 검은 눈동자도 뭔가 또렷하지 않고 눈물도 좀 메말라서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늘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이 안광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름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눈의 눈물은 겉의 표면이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잘 칠해지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해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눈에 기름칠을 잘 해줘야 되나요? 김하영 님이 자기가 잠을 많이 자서 이렇게 눈이 맑은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잠을 적게 자면 이제 눈물이 확 줄어들어서 원래 나왔던 눈물의 90%가 줄기 때문에 많이 자는 것이 맑은 눈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김하영 님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 싶을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흰자가 하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막이 또렷하고 좀 그윽한 커다란 눈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눈물막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김하영 배우처럼 막눈광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흰자 결막이 하얗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결막이 빨개지는 분들은 보통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든지 서클렌즈나 소프트렌즈 많이 끼시는 분들이 눈이 충혈이 많이 듭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사실은 체질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약을 좀 많이 사용해서 결막염의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소프트렌즈나 서클렌즈를 많이 끼시는 분들이라면 일회용을 끼셔서 자꾸 세척을 자주 잘 해주시는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안 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혈이 많이 된다면 수술을 하는 걸 전 차라리 권유드리는데, 우리 눈에 단백 성분이 소프트렌즈 자꾸 붙으니까 그 알레르기가 없던 분들도 단백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처럼 눈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렌즈 끼시는 분들이 눈곱도 자주 끼고 눈을 이렇게 흰자를 이렇게 까보면 여기에 오돌토돌 알레르기 환자분처럼 두드러기가 나 있는데요. 그것은 렌즈 단백질 성분 때문에 염증 반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혈관에 자극을 주게 되고, 한 번 늘어난 혈관은 고무줄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막이 흰자가 핏줄이 많이 보이게 되고 핏줄이 확장돼서 좀 더 노랗게 보일 수가 있죠. 결막이 또 하얗게 보이지 않는 커다란 이유는 결막에 멜라닌 색소가, 즉 점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막에도 점이 생깁니다. 잘 생기지 않게 만들려면 비타민C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햇볕 볼 때 선글라스 착용해 주시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멜라닌 색소 증가를 막아주는 방법이겠습니다. 소프트렌즈보다 컬러렌즈 혹은 서클렌즈가 눈에 더 안 좋은 이유는 산소 투과율 때문인데요. 각막을 떡하니 덮고 있으면, 각막은 원래 산소를 공기 중에서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혈관이 필요가 없는데 떡하니 덮고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각막이 숨을 못 쉰다고 해서 그렇게 붓습니다. 각막이 부으면 숨을 쉬고 싶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게 되는데, 그 신호가 결막에 다다르면 결막에서 혈관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각막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없던 혈관이 각막 테두리에 쫙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막 테두리가 혈관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각막 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타고 들어가면 그쪽 부분이 약간 하얗게 혼탁이 생겨요. 그래서 소프트렌즈 중에 또 특히나 산소 투과율이 적은 그런 컬러렌즈나 서클렌즈 끼시는 분들은 더 신생혈관이라 해서 각막 신생혈관이 많이 자라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각막의 테두리가 모호하게 좀 허옇게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동자가 동그랗고 뚜렷하게 보이려고 서클을 끼는데, 그 끼는 동안 우리 진짜 눈동자는 점점 하얗게 모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각막인데요. 각막은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각막의 크기는 11.0mm에서 13mm까지 무려 2mm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타고나는 거고, 각막이 큰 분들은 좀 사슴눈처럼 눈이 커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약간 그윽해 보이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클렌즈 끼지 않아도 선클렌즈 낀 것처럼 눈도 또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작은 분들은 또 그만큼의 묘한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막의 크기, 아름다운 눈을 결정하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각막이 까맣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이 까매 보이는 이유는 각막 뒤쪽에 숨어있는 홍채 때문인데요. 그 홍채가 원래는 갈색이거나 까맣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은 파랗기 때문에 눈의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각막은 원래 투명한데요. 우리가 이 투명도를 잃게 만드는 선클렌즈나 컬러렌즈를 끼게 되면 사진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마치 얼굴에 가부키 화장한 것처럼 굉장히 하얗게 막 분칠을 하고 나타나면 얼굴은 하얗지만 투명한 그런 피부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각막은 원래 투명하고 맑고 호수 같은 그런 눈이기 때문에 저는 예쁘고 맑은 막눈광이 김하영의 눈처럼 보이게 하려면 그런 컬러 렌즈를 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투명하고 맑은 각막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물막이 건강하시고 두꺼워야지 반짝거리는 눈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눈물막은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름물, 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막은 우리가 매끈한 유리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털들로 되어 있는 육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육모에 점액이 붙게 되고 그 점액이 물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벽에다가 물을 뿌리면 물이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각막에 물이 있는 이유는 점액이 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모가 점액을 붙들고 점액이 물을 붙들어서 그렇게 눈물막이 형성이 되는 거고, 눈물이 쉽게 메마르지 않으려면 겉에 표면에 오일, 즉 기름칠이 쫙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름칠은 우리 눈썹 아래쪽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위아래로 20-3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눈을 깜빡거리는 힘에 의해서 맑고 투명한 기름이 쫙 하고 나오게 되면 눈물막을 코팅하게 됩니다. 이 기름이 잘 나와줘야 우리 눈이 반짝거리고 예쁘게 되고 눈물막도 증발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밸런스도 잘 맞아야 되고 양도 많아야 돼서 눈물막을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눈물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세 가지가 잘 나와야 되는데요. 각막은 맨 유리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모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이런 털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털들이 눈을 비비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손상이 되고 회복이 되는 데는 2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 육모가 없으면 점액이 들러붙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각막이 손상이 되면 눈물이 많아도 눈이 아프고 시릴 수가 있는데요. 눈물이 많은 상태에서 최소 2개월은 지나야 정상적인 각막으로 재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재생을 빠르게 만드는 자가혈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눈물을 많게 하는 누전폐쇄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각막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막이 육모가 튼튼하게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눈물막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눈물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경우, 또는 관절염이 있으시고 나이가 드신 여성분은 폐경이 되셔서 그때도 이제 눈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나 건조증 환자분들 중에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영양제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가장 중요한 건 수면 장애를 꼭 치료하시는 것이 눈물막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이 잘 나오게 하려면요. 우리 눈의 눈꺼풀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눈썹 아래쪽에 기름샘이 위아래로 20-30개 정도 있는데, 깜빡이는 작은 힘으로 기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끈적끈적하거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깜빡이는 힘만으로 기름이 안 나오거든요. 진료실에서 제가 한번 눈꺼풀을 짜봤을 때 치약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겔처럼 묽게 나오지 않고 좀 고체처럼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따뜻한 찜질로 녹여서 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빼주셔야 맑은 기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눈을 이렇게 누르는 깜빡이는 힘만으로 안 나오는 기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눈을 좀 눌러주거나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은
묵혀있는 기름이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꽉 감는 겁니다. 그래서 꽉 감아서 눈이 만약 아프신데 눈물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눈을 자꾸 꽉 감으시고 그리고 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기름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름샘이 다 막혀있다 그러면 그거를 내버려 두면 완전히 딱딱해지거든요. 완전히 딱딱해지면은 기름샘이 퇴화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시면 치료를 해드릴 수 없고 너무 안타까운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 굳은 기름은 녹여주고 빨리 빼주는 그런 치료를 가까운 안과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눈물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충혈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40도 정도 되는 그런 뜨거운 찜질 팩이라든지 기계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눈에다가 20분 이상, 뭐 10분, 5분은 안 됩니다. 그 안쪽으로까지 가지 않고요. 20분 이상을 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이렇게 눈 마사지를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눈을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약이 있으시면 눈물약 자주 넣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영양제로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관리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누전폐쇄술 또는 눈꺼풀 마이봄샘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해서 각막의 표면이 손상된 부분에 재생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누구나 다 4번 안에, 4번의 치료 안에 반짝거리는 막눈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하영님 팬인데요. 김하영님의 그 막눈광의 비결은 저는 자신감과 맑은 정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을 잘 주무시고 눈물막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맑은 정신으로 자기 일의 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그런 눈빛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NL 막눈광처럼 맑은 눈을 가지려면요. 눈물약 잘 넣으시고 따뜻한 찜질 잘 해주시고 오메가3 섭취해주시고 잠을 잘 주무신 다음에 이러고도 잘 되지가 않으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누전폐쇄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봄샘 치료, 자가혈청으로 각막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맑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